수백 년 된 고서에서 현대의 암 재발을 막는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낼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마치 시간여행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그렇죠. 대부분은 그냥 오래된 지혜를 참고하는 수준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그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옛 지혜를 되새기는 게 아니라 최첨단 과학기술로 고대의 지식을 해독해서 미래의 약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전종욱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여러 과학 논문들이에요. 아, 네. 동의보감이나 조선 후기 실학자 서여고의 임원 경제지 같은 한국의 고전 의서를 현대 분자 생물학하고 탁 접목시킨 아주 독특한 연구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먼지 쌓인 고문원 속 정보가 최첨단 실험실에 반짝이는 신약 후보 물질로 재탄생하는지, 그 경이로운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접근법이 왜 미래 신약 개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이 연구들의 핵심 아이디어는요, 사실 아주 간단하면서도 혁신적이에요. 네.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면서 축적된 임상 경험, 그러니까 고전 의학 텍스트가 있잖아요. 일종의 빅데이터네요. 그렇죠. 이 과거의 빅데이터랑 특정 분자 하나하나를 정밀 타격하는 현대 과학 기술을 결합하는 거죠. 와,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던데요. 아, 그 지도 비유요? 네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앞에 광대한 고대 지도, 즉 전통 의서가 펼쳐져 있어요. 어디에 보물이 묻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야말로 망망대해죠.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데 여기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딱 적용하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이 지도를 싹 훑어보더니 이 지역과 저 지역에 보물이 묻혀 있을 확률이 90%입니다 하고 콕 집어주는 거예요. 아, 무작정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가장 가능성 높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그럼 그 다음은요? 이제 그 지역의 흙, 다시 말해 유망한 약재들을 퍼와서 정밀 3D 스캐너로 스캔을 하는 겁니다. 3D 스캐너요? 네, 이게 바로 가상 스크리닝 기술이죠. 이 스캐너가 흙 속의 수많은 물질 중에서 진짜 보물,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할 활성 화합물의 정확한 위치와 형태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와, 비유를 들으니까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이건 단순히 민간요법이 효과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일회성 검증이 아니라 방대한 과거의 임상 경험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현대 분자생, 아,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체계적인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데 있어요. 기존 신약 개발은 수많은 화합물을 거의 무작위로 테스트하는 방식이라 시간과 비용이 엄청났잖아요. 아, 그렇죠. 수만 개 중에 하나 성공할까 말까 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성공 확률이 높은 후보군을 처음부터 압축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과거와 미래의 의학을 잇는 아주 단단한 다리를 놓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놓는다는 거죠? 수백 년 된 그 한자로 가득한 책을 컴퓨터가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건지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첫 번째 단계인 텍스트 마이닝이 등장합니다. 텍스트 마이닝. 네. 예를 들어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가 집필한 임원 경제지의 인재지 파트에는 무려 5,376개의 처당이 기록되어 있어요. 5,000개가 넘는다고요? 와. 이걸 사람이 일일이 읽고 분석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연구진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방대한 텍스트에서 약재 이름과 증상에 해당하는 단어를 모조리 추출합니다. 아, 단어를 추출해서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오아시스 포털이나 전북대학교에서 구축한 고이서 빅데이터 같은 플랫폼이 이런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고요. 잠깐만요. 그럼 컴퓨터가 그냥 암이라는 단어 옆에 가장 많이 나온 약재를 찾는 그런 단순한 방식인가요? 그게 어떻게 의미 있는 결과가 되죠? 예리한 지적이세요. 단순히 빈도만 세는 게 아닙니다. 여러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특정 질병과 특정 약재의 연관성이 우연의 일치를 훨씬 뛰어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인지를 가려내는 거죠. 아,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군요. 그렇죠. 수천 개 처방 전체를 거대한 데이터로 보고 분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약재가 좋더라는 식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 질병에는 이 약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주 사용되었다고 증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대 지도에서 보물이 있을 만한 장소, 즉 유망한 약재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약재 하나에도 수백 가지 화학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이건 마치 흙 한 삽을 펐는데 그 안에 미세한 금가루가 섞여 있는 것과 같을 텐데요. 진짜 보물은 어떻게 찾아내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2단계 3D 가상 스크리닝이 등장합니다. 네. 분자 수준의 정밀 탐색이라고 할 수 있죠. 약재 안에 들어있는 수백 가지 화합물, 즉 파이토케미컬의 3차원 구조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요. 동시에 질병을 일으키는 핵심 단백질, 표적 단백질의 3차원 구조도 입력을 합니다. 아, 마치 자물쇠하고 열쇠의 설계도를 둘 다 컴퓨터에 넣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백 개의 열쇠 후보들, 즉 화합물들이 자물쇠, 표적 단백질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예측하는 겁니다. 결합력이 높을수록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크겠죠. 와, 이 과정을 통해 실험실에서 수백 개를 일일이 테스트할 필요 없이 가장 가능성 높은 최정예 후보 몇 개만 추려낼 수 있는 거예요. 와.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핵심 단계네요. 그럼 뭐 기존의 FDA 승인받은 약물하고 비교해서 성능을 예측해 볼 수도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심지어 기존 약물보다 더 나은 결합력을 가진 아직 알려지지 않은 후보 물질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이론은 정말 그럴듯합니다. 고대의 지도를 AI로 분석하고 유망 지역의 흙을 3D 스캐너로 뒤져서 보물을 찾는다.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으로 진짜 보물을 찾은 적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바로 그 성공 사례가 이 연구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방암 재발을 막는 루틴이라는 물질의 발견입니다. 시작은 역시 동의보감과 임원 경제지의 텍스트 마이닝이었습니다. 암 치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사용된 약재들, 예를 들면 산사자나 치자 같은 것들을 찾아냈어요. 네. 그리고 이 약재들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루틴이었죠. 아, 여러 고소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한 약재에 들어있는 성분이군요. 네. 그다음 3D 가상 스크리닝으로 이 루틴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방암 세포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EGFR이라는 단백질의 신호 전달을 딱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럴듯하게 나왔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살아있는 생물에게도 효과가 있었나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이죠. 예측이 현실에서 증명되어야 하니까요. 연구진이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거기서 루틴이 유방암 세포의 이동과 침투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종양의 재발 자체를 막는 강력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유방암 환자의 약 40%가 재발을 겪는다고 들었는데 단순히 암세포를 죽이는 걸 넘어서 재발 억제라는 구체적인 기능까지 예측하고 검증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올레아놀산입니다. 올레아놀산이요? 네. 이 물질은 천연 화합물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가상 스크리닝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어요. 비정상적인 혈관 생성을 유발하는 VFR2라는 단백질에 아주 효과적으로 결합할 것으로 예측되었죠. 비정상적인 혈관 생성이라면 암이 영양분을 공급받거나 미수가 망막병증 같은 특정 안과 질환과도 관련이 깊겠군요. 맞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 올레아놀산은 VLGR2의 활성을 억제해서 미수가 망막병증 같은 질환의 동물 모델에서 뚜렷한 치료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요, 올레아놀산이 기존에 사용되던 기준 약물보다 더 나은 특이성을 가질 가능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특이성이 더 좋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혹시 부작용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단백질이 있는데 약물이 엉뚱한 단백질에 가서 붙으면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아, 특이성이 좋다는 건 우리가 원하는 표적 단백질에만 더 정확하게 착 달라붙는다는 뜻입니다. 즉, 부작용은 줄이고 효능은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와, 고대의 지식에서 출발했지만 현대의 약보다 더 정교하고 우수한 약을 만들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셈이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 연구들을 보면서 또 하나 드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왜 한의학에서는 약을 하나만 쓰지 않고 여러 약재를 섞어 쓸까요? 흔히 시너지 효과라고 말은 하는데 솔직히 좀 막연하게 느껴졌거든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을 이 연구팀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계 최초로 증명해냈습니다. 최초로요?
어떻게 한 거죠? 연구진은 인제지에 실린 5천여 개 처방 전체를 분석해서 약재들의 조합이 결코 무작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밝혔습니다. 와, 피셔의 정확 확률 검정 이라는 통계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간단히 말해 약재들의 조합이 그냥 우연히 같이 쓰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의미 있는 짝인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A라는 약재와 B라는 약재가 한 처방에 같이 등장하는 것이 우연일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증상과 연결되는 것보다 특정 약재쌍이 특정 증상과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초 하나보다는 도라지 더하기 감초 조합이 기침이라는 증상과 훨씬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데이터로 보여줬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연관성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확률이 극히 낮았죠. 과학적으로 이 조합은 의도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와, 이게 바로 한약의 시너지 혹은 협력 원리가 과학적 근거가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보고입니다. 앞으로 신약 개발이 단일 성분이 아닌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분들의 조합에 초점을 맞춰야 할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거죠. 이야. 수백 년 전 의사들이 경험적으로 알았던 궁합이 잘 맞는 약재 조합의 비밀을 현대 통계학이 풀어낸 거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연구 방식이 특별한 이유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청취자분들께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려야 하니까요. 가장 큰 장점은 단연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이요? 네, 수천 년의 임상 경험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실패 확률이 높은 후보들을 미리 걸러내니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도 있겠네요. 이미 오랜 기간 인체에 사용되어 온 천연물에서 시작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합성화합물보다 초기 독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훨씬 용이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롭게 본 부분인데요. 어떤 거죠? 우리가 무심코 버리던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논문 중에 참외 꼭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참외 꼭지요? 잠깐만요. 그 노랗고 쓴맛 나는 부분이요. 그걸 약으로 썼다고요? 저는 여태 그냥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 문헌을 분석해보니 그 참외 꼭지, 즉 과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약재였습니다. 아, 주로 구토를 유발해서 몸 안의 담음이나 독소를 빼내는 데 사용됐어요. 중풍 같은 위급한 상황에도 쓰였고요. 구토를 유발한다니 정말 강력한 약재였나 보네요. 심지어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구체적인 활용법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입으로 먹는 경구 투여가 19건, 가로를 내어 코로 흡입하는 비강 투여가 15건으로 나뉘는 등 아주 정교하게 사용됐어요. 세상에, 코로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와, 버려지는 농업 자원 속에서 현대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소재를 발굴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군요. 앞으로 감꼭지나 가지꼭지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어요. 바로 그 점이 이 연구 방식이 가진 또 다른 잠재력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자원 속에 미래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고전 의학 서적이라는 타임캡슐을 열어서 최첨단 과학기술이라는 열쇠로 그 안에 보물을 찾아내는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으로 수천 년의 지혜를 데이터로 변환하고 3D 가상 스크리닝으로 분자 수준의 상호작용을 예측해서 마침내 유방암 재발을 억제하고 망막 질환을 치료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냈죠. 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지식이 맞았다고 확인하는 작업을 넘어섭니다.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기술을 융합해서 인류의 건강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는 강력한 다리를 놓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지도가 미래의 신약을 향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고 있는 셈이네요. 정말 멋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공지능이 고문원을 점점 더 깊이 그리고 정교하게 이해하게 될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치료법을 재현하는 데 그칠까요? 아니면 올레아놀산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기존 약물보다 더 정교하고 특이성이 높아서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더 좋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약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발견하게 될까요? 와, 어쩌면 고대의 지혜는 우리에게 완성된 정답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